안녕하세요. 혹시 러닝하시는 분들이라면 스마트워치에 뜨는 VO2 max 점수, 이거에 엄청 신경 쓰이시죠? 이 숫자가 높을수록 뭔가 뿌듯하고 떨어지면 괜히 불안하고 마치 내 달리기 실력을 증명하는 유일한 성적표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숫자가 우리 이야기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자, 바로 이 문장.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몸의 엔진 최대 크기는 똑같은데 기록은 훨씬 더 빨라질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오늘 이 질문의 답을 같이 한번 찾아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이 VO2 max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녀석의 한계가 뭔지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네, 쉽게 말해서 VO2 max는 우리 몸이 산소를 빨아들여서 에너지로 만드는 최대 능력치.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자동차의 엔진 배기량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엔진이 크면 클수록 더 큰 힘을 낼 잠재력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VO2 max 잠재력의 거의 절반, 많게는 60%까지는요, 사실 유전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누구나 타고난 천장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부분의 러너들은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하고 한 1, 2년 정도 지나면 이 VO2 max 수치를 막 드라마틱하게 높이는 건 거의 불가능하에 가깝다는 뜻이에요. 일단 내 차의 엔진 크기는 어느 정도 정해진 삶이라는 거죠. 근데 훈련하다 보면 시계에 뜨는 VO2 max 숫자가 오르던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맞아요. 그건 바로 상대적 VO2 max 때문이에요. 엔진 자체의 총 출력, 즉 절대적 VO2 max는 그대로라도 자동차의 무게, 그러니까 우리 몸무게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무게당 출력이 좋아지겠죠. 여러분의 시계가 보여주는 건 바로 이 상대적인 수치입니다. 자, 그럼 엔진 크기는 거의 고정되어 있는데 대체 어떻게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걸까요? 바로 첫 번째 비밀의 열쇠, 효율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러닝 이코노미, 말 그대로 달리기 경제성인데요. 자동차로 치면 바로 연비입니다. 똑같은 속도로 달리더라도 에너지를 덜 쓰는 사람, 즉 연비가 좋은 사람이 당연히 더 멀리, 더 빨리 갈 수 있겠죠? 다시 처음에 폴라레드 클리프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그녀가 더 빨라진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엔진 크기는 그대로였지만 선수 생활 동안 이 연비를 무려 10% 이상이나 개선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그녀의 기록을 괴물같이 단축시킨 진짜 열쇠였습니다. 이 러닝 이코노미는요, 뭐 단기간에 훈련한다고 확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수천, 수만 킬로미터를 달리면서 우리 몸이 스스로 가장 효율적인 움직임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쓸데없이 팔을 흔들거나 몸이 위아래로 튀는 동작들이 점점 줄어들고 또 아킬레스건 같은 힘줄들이 마치 스프링처럼 퉁퉁 튀면서 에너지를 돌려주는 그런 효율적인 자세가 몸에 배는 거죠. 자, 이제 퍼즐의 두 번째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아무리 엔진이 좋아도 그 힘을 계속해서 쓸 수 없다면 의미가 없겠죠? 과연 우리는 엔진이 가진 힘의 몇 %까지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젖산력치 많이 들어보셨죠?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진짜 힘들다 하면서 급격하게 퍼지기 시작하는 그 지점, 바로 그 직전의 강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몸에 지속 가능한 레드라인인 셈이죠. 이 레드라인이 높을수록 당연히 더 빠른 페이스를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VO2 max와 가장 큰 차이점이자 희소식은 바로 이 젖산력치는 수년에 걸쳐서 꾸준히, 정말 꾸준히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빠르게 좋아지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더디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기 프로젝트인 거죠. 좋습니다. 자, 이제 처음의 미스터리를 풀 준비가 거의 다 됐습니다. 우리 손에는 세 장의 카드가 있어요. 엔진의 크기, 연비, 그리고 지속 가능한 레드라인. 과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조합되어서 우리의 진짜 경기력을 만들어낼까요? 바로 이겁니다. 실제 레이스에서의 내 최고 속도는 이 세 가지 요소의 곱셈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엔진의 최대치 VO2 max에다가 그 힘의 몇 %까지 쓸 수 있는지, LT 비율,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지, 러닝 이코노미가 모두 곱해져서 나오는 결과물인 거죠. 어느 하나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엘리트 선수들이 왜 넘사벽인지 그 비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VO2 max 수치 자체도 높지만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에요. 그들은 엄청나게 좋은 연비, 즉 러닝 이코노미를 바탕으로 자기가 가진 엔진 출력의 거의 85% 이상을 마라톤 내내 유지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능력을 가진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지식을 우리 훈련에 어떻게 적용해서 정체기를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작정 열심히 끼는 것보다 내가 지금 하는 훈련이 어떤 목적을 갖는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5km 기록을 깨고 싶다? 그럼 엔진의 최대 출력을 쥐어짜는 인터벌 훈련이 아주 효과적이겠죠? 반면에 마라톤을 준비한다면 오랜 시간 지치지 않고 달려야 하니까 레드라인을 높이는 템포런과 연비를 좋게 만드는 장거리 달리기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개선하기는 가장 어렵지만 그만큼 잠재력도 큰 연비, 즉 러닝 이코노미는 어떻게 훈련해야 할까요? 여기 아주 효과적인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엔 여러분의 지속 가능한 레드라인, 즉 젖산역치를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릴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이 훈련들을 꾸준히 하면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빠른 페이스를 훨씬 더 오래 유지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제발 시계에 뜨는 그 숫자 하나에만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그 대신에 내 달리기 능력을 구성하는 이 3가지 요소, 즉 엔진, 연비, 레드라인을 골고루 발전시키는 완전체 러너가 되는 것에 집중해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오늘 내용을 쭉 들어보니 지금 나의 경기력 방정식에서 가장 큰 성장 가능성을 가진 부분은 과연 어딜까? 타고난 엔진의 한계를 탓하기보다 내 연비를 개선하는 것일까? 아니면 나의 지속 가능한 레드라인을 조금 더 밀어붙이는 것일까? 여러분의 다음 단계 성장을 이끌 열쇠는 바로 그 고민 속에 숨어 있을 겁니다.